뉴저지 주 정부가 오는 28일 주말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해제합니다. 뉴욕시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올 가을부터 전면 대면 수업에 복귀합니다. 성인 인구 70%가 적어도 한 차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주가 8곳으로 늘어났습니다. 8개 주에는 뉴저지와 커네티컷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했습니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 백신 관련 파트너십을 체결한 건 한국 정부가 처음입니다. 지난해 세계 한인 무역협회가 뉴저지 경제인협회 산하의 워독타 뉴저지 지회를 폐쇄하면서 불거진 두 단체 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전역 138개 타운에서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안전벨트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뉴저지 주 정부가 오는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앞두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해제합니다. 오는 28일 주말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CDC의 새 지침이 적용됩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오는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기점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해제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머피 행정부는 코로나 백신 접종자에 한해 실내 및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다는 질병통제예방센터 새 지침이 나왔음에도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며칠 앞두고 코로나 상황이 크게 악화되지 않고 신규 확진 발생률 역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이어가자 마스크 착용과 같은 개인 방역을 해제한 것입니다. 새 지침은 메모리얼데이 연휴가 시작되는 28일 토요일부터 적용되며 팬데믹 발생 이후 14개월 만에 실내에서 마스크 없이 만남이나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CDC의 지침대로 마스크 벗기는 코로나 백신 완전 접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또한 대중교통이나 불특정 다수가 밀집된 공공장소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뉴저지주는 팬데믹 발생 직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가장 먼저 실시했으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방침을 가장 늦게 발표한 주들 중 하나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뉴저지주는 지난주부터 타주 여행 시 자가격리를 요구하는 여행 제한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타주를 다녀온 뉴저지 주민들이나 뉴저지를 방문한 타주 여행자들은 더 이상 격리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뉴욕시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올 가을부터 전면 대면 수업에 복귀합니다. 빌 데 블라시오 시장은 9월부터의 전면 대면 수업은 주 5일 등교를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하이브리드 수업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들이 오는 9월부터 더 이상 원격 수업의 옵션 없이 완전히 재개될 것이라고 드블라지오 시장이 오늘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첫 등교일은 9월 13일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현재 많은 학생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고 어디서든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다며 이제 학교를 완전히 열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뉴욕시에 거주하는 학생 100만 명 중 60만 명은 원격 수업을 듣고 있지만 2021-2022 학기가 시작되는 9월 13일부터는 전원 등교 수업을 해야 하며 교사들도 학교로 전원 출근하게 됩니다. 마샤 로스 포스터 학교 총장은 교육부가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간호사와 환기 테스트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학교 시스템에서 0.16%의 매우 낮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학부모들이 여름 동안 학교를 방문해 안전 예방 조치를 확인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을 학기부터 원격 수업을 폐지한 미국의 대도시는 뉴욕이 처음이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최대 도시인 뉴욕의 전원 등교 방침은 완전 정상화를 향한 커다란 발걸음이자 경제 회복으로 가는 결정적인 조치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평가했습니다. 오늘 현재 뉴욕시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했고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시민 10만 명당 1명 미만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에 앞서 뉴저지주와 커네티컷주, 매사추세츠주가 비슷한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성인 인구 70%가 적어도 한 차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주가 8곳으로 늘어났습니다. 8개 주에는 뉴저지와 커네티컷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번에 로드아일랜드가 8번째로 포함됐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성인 인구의 70%에 최소한 1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주는 뉴저지,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버몬트, 하와이에 이어 로드아일랜드가 8번째 주로 포함됐습니다. CNN은 백신 접종 수치가 증가함에 따라 감염자 규모가 줄어드는 것과 맞물려 올여름 미국의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낙관론을 강화한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인 오는 7월 4일까지 미국 성인 70%에게 적어도 한 차례 백신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DC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국 전체 성인 인구의 61% 이상이 적어도 한 차례 백신을 맞았고 이 중 49%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1일 평균 코로나19 백신 접종 건수는 지난달 중순 대비 50%가량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 늦어지면 일부 공동체가 당국이 기대하는 광범위한 보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어제 미국 전역에서의 7일간 1일 평균 코로나19 환자가 27,815명으로 지난해 6월 22일 이래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면서도 남부와 로키 산맥 일대, 태평양 북서부 지역은 여전히 코로나19 유행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지역 차원에서는 일부 지역 사회가 백신 수급의 불평등으로 인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했다고 한국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백신 관련 파트너십을 체결한 건 한국 정부가 처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은 단순한 양국 간 코로나19 백신 물량 공급보다 한국의 백신 생산 기지를 구축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제약회사인 모더나가 위탁 생산은 물론 단순 지사 설립 차원을 넘어 바이오 인력 채용까지 나설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감염병과 각종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기술 협력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도태 복지부 이 차관은 한미 백신 협력 관련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 정부와 백신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정부 간의 투자와 연구 협력 등 공고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이 차관은 글로벌 백신 부족 상황의 타개에 한국이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글로벌 백신 허브 국가로 발전하는 데 새로운 계기가 됐다고 이번 파트너십을 평가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사는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사에 코로나19 백신 원액을 완제 충전하는 방식으로 수억 회분 분량을 생산해 전 세계에 공급하게 됩니다. 기술 이전과 시험 생산 등을 거쳐 올해 3분기부터 대량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산업부, 복지부, 모더나사는 모더나의 잠재적인 한국 투자와 생산 관련 논의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 MOU에 서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SK바이오사이언스, 노바백스사는 백신 개발과 생산에 대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세계한인무역협회, 즉 월드옥타가 뉴저지 경제인협회 산하의 월드옥타 뉴저지 지회를 폐쇄하면서 불거진 두 단체 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월드옥타 본부가 뉴저지 경제인협회 산하가 아닌 별도의 월드옥타 뉴저지 지회를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새 월드옥타 뉴저지 지회는 최근 창립식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는 이와 관련 성명을 내고 월드옥타 본부가 한 지붕 두 가족 격인 새 지회 승인으로 해외 동포 분열을 조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새 지회 승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현 월드옥타 회장은 하용화 전 뉴 한인 회장입니다. 이들 두 단체 간 분쟁은 뉴저지 경제인협회가 지난해 한국 중소기업이 미주 지역 회사에 사무실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국 중소기업 해외 지사 개척 사업에 참여할 글로벌 마케터를 선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때 글로벌 마케터로 지원했지만 탈락한 한 지원자가 월드옥타 본부에 자신의 탈락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월드옥타 본부는 지난해 8월 뉴저지 지회에 글로벌 마케터 선정 심사를 재개할 것을 요구했으며 뉴저지 지회가 이에 불응하자 지회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 월드옥타 박봉석 상근 부회장은 월드옥타는 뉴저지 지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임시 총회를 개최해 참석 인원 98%의 찬성으로 폐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뉴저지 경제인협회 홍진성 회장은 글로벌 마케터는 공정한 내부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고 밝히고 지회의 인사권 발동에 대해 본부가 시정 명령을 내리는 것은 월권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 회장은 또 뉴저지 지회 폐쇄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월드옥타 본부가 새 지회를 승인한 것은 절차상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새 월드옥타 뉴저지 지회 소호균 회장은 두 단체 간 마찰은 새롭게 출범한 월드옥타 뉴저지 지회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뉴저지 전역 138개 타운에서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안전벨트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버긴 카운티에서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포트리, paramus, 잉글우드 클리프스 등 14개 타운에서 단속이 실시됩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실시되는 안전벨트 집중 단속은 뉴저지 전역 138개 타운에서 실시되며 각 도시별 주요 도로와 인접한 고속도로에서 불시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인 밀집도가 높은 버겐 카운티에서는 포틀리, 잉글우드 클립스, 가필드, 해켄색, 파라무스, 놀스베일, 리너스트, 페얼론, 페어뷰, 엘르무드 파크, 이스트 러더포드, 클립사이드 파크, 보고타 등 14개 타운에서 단속이 실시됩니다. 거빌 그루일 검찰총장은 성명을 내고 안전벨트의 중요성은 늘 강조돼 왔지만 아직도 통계상 수치를 보면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의 지난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중 22,215명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저지에서는 2019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260명 중 절반에 가까운 108명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안전벨트 착용에 소홀해지는 시간대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였고 이 시간대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절반이 넘는 55%가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사망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교통안전국은 안전벨트 착용만으로 사고 발생 시 사망 가능성은 45%, 중상 가능성은 50%까지 줄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뉴욕시경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주말 기간 동안 뉴욕시에서는 총격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경은 대부분의 총격 사건이 지역 갱단 사이에서 발생한 총격이라고 밝히면서 지역 범죄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치 순찰을 늘리는 등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반면 실질적으로 범죄율 완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총격 사건이 1990년대와 비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역시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역시 안도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지난 주말 뉴저지 컴벌랜드 카운티에 소재한 가정집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뉴저지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총격으로 인해 30세 남성과 25세 여성이 사망했고 12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현재 총격 용의자는 도주한 상태로 경찰은 신원과 범행 동기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 대비 186.14포인트, 약 0.54% 오른 34,393.9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41.19포인트, 약 0.99% 상승한 4,197.0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90.18포인트, 약 1.41% 오른 13,661.17에 패장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하락세를 보였던 암호화폐가 반등하면서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날 한때 30% 급락하며 32,000달러 아래로 떨어졌던 비트코인은 이날 20% 넘게 반등한 39,0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19일 3만 달러 선을 위협하며 1월 말 이후 최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최고가는 지난달 14일 6만 5천 달러였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주가는 이날 0.4% 올랐습니다. 암호화폐 대주주인 테슬라 주가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4.4% 상승했습니다. 경기 회복에 따른 수혜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메리칸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은 1% 이상 올랐고 카니발은 약 2.7% 상승했습니다. 올 여름부터 조지아주 애틀랜타 공항에서 다른 비행편으로 갈아타는 한국발 여행객은 환승 시 짐 검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미 국토안보부 과학기술국은 한국 국토교통부와 클라우드 기반 수화물 사전 검사 소프트웨어 체계인 원격 검색 시스템 시범 사업을 펼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미국이 개발한 원격 검색 시스템은 여행객이 출발한 공항에서 수화물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공유받아 항공기가 미국에 도착하기 전 원격으로 검사하는 방식입니다. 시범 사업은 올 여름 시작되며 인천국제공항과 하츠필드 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오가는 노선이 대상입니다. 이에 해당 노선을 운영하는 델타 항공도 이번 시범 사업에 참여합니다. 애틀랜타 공항은 미국은 물론 세계에서도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공항으로 꼽히며 공항이 넓은 데다가 공항 보안 검색도 까다로워 환승이 쉽지 않은 공항이기도 합니다. 뉴욕주가 오는 10월 9일을 한글날로 지정하고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이 지난 2월 26일 주의회에 발의한 한글날 기념 결의안을 채택하고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0월 9일을 한글날로 기념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과 1446년 훈민정음 반포에 따른 역사적인 의미와 배경 등이 담겼습니다. 이번 결의안 발의는 뉴욕 한인회와 미주 한국어 재단이 공동 추진한 데 따른 것으로 한글의 우수성을 전하고 한글날을 뉴욕주 주민들도 함께 기념하자는 뜻을 존 리우 의원이 받아들여 이루어졌습니다. 뉴욕 한인회와 미주 한국어 재단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한글날 행사를 공동 주최하면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와 반포식을 재현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또 지난 2019년 10월 10일에는 뉴욕주 한글날 지정을 위해서 뉴욕주 한글날 제정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킨 바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애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